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법인 돈을 세금 없이 또는 낮을 세율로 가져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법에 저촉 없이 법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돈을 가지고 온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주와 임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미리 적정한 배당 등을 통해 출고 전략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세금 등의 문제로 또는 잘 몰라서 그냥 법인 회계장부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출고 전략 없이 필요에 의해 그냥 회사 돈을 빼오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및 상해처분, 세무조사 리스크 등에 노출되게 됩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법인 돈이 이동하게 된다면 그 모든 내용은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하므로 정관 정비도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실제 현금은 없으나 여러 이유로 이익잉여금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식 자사주 취득 방법입니다. 법인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고 법인이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자사주 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4가지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41조 2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4가지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의 전체 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식 분할 또는 병합 시 발생하는 단주를 처리하기 위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익 소각 방법입니다. 세금 없이 법인에서 6억 원을 빼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을 진행하고 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6억까지는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이익 소각 방법은 법인 컨설팅 업계의 핫 이슈였고 단연 최고의 솔루션이었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과세를 진행하여서 다수의 납세자분들이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였지만 2024년도에 대법원 판결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여 이익 소각 방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과도한 편법적 증여에 제동을 거는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발의하여 올해부터 이익 소각 진행 시 1년이라는 경과 규정이 생겼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1년 이상을 지난 후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여야 세금 없이 잉여금을 빼올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과세 당국에서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 주시하는 사항으로 일단은 과세를 때리고 소송으로 따져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향후에도 이익 소각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방법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를 회사가 사고 그 대가를 주는 방법으로 해당 특허의 업무 유관 여부와 추후 소명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도 그동안 많이 사용된 방법 중 하나로 적은 세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 사용된 방법입니다. 만약에 특허를 5억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면 기타 소득 처리되어 60%, 3억 원이 필요경비 처리되어 낮을 세율로 잉여금을 빼올 수가 있고 이 특허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감가상각 경비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액배당입니다. 회사에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거래에 나온 잉여금은
자본 전입 및 결손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금 배당에 사용된 재원은 이익잉여금이니까요. 대신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상법 제461조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통상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성적이 좋은 회사, 매출이 많이 오른 회사가 증자를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할증 발행하게 되죠. 이 액면 초과 금액을 주발초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현대중공업 지주가 5조가 넘는 자본잉여금을 쌓아뒀었는데요. 그중 2조 원을 이익잉여금 전환을 추진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방법으로 신자본 환원입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 증여 없이, 세금 없이, 자본금은 변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본금이 많은 회사의 효과적인 잉여금 회수 전략입니다. 신자본 환원은 액면가로 소각하면서 자본금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류주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간단히 안내드리면, 보통 주식을 상환 우선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류주식 규정을 넣어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관의 변경 내용을 법원 등기를 통해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한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 주주가 상환 청구를 함으로써 종류주식 소각 효과로 인한 대가로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근거한 전략입니다. 신자본 환원은 실행 초기에는 정관 변경 종류주식으로의 전환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상환 청구를 하는 시점에는 대금 지급 등의 과정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처분 잉여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은 가장 작게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초보 컨설턴트가 진행을 해서 피해보는 대표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전문 세무사가 중요합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세금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소 세금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기업성장연구소에서는 수백 번의 잉여금 처분 실전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세무사님들과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무료로 방문 상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하는 파트너가 대표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인 돈을 세금 없이 또는 낮은 세율로 가져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이익 소각, 대표이사 개인 특허 활용, 감액 배당, 신자본 환원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방법은 회사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체크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